묘소 훼손 기막힌 반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한 달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 본인 부모 묘소를 훼손했다고 이거 저주행위 아니냐 본인 SNS에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주 이씨 문중 관계자들의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쯤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6월 1일 날인가 그 선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길을 보충해주면 네.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야,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같이 동행을 했던 거지. 생명기라고 하는 제가 글씨를 써보니까 그 가중에서 기가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선거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보궐선거인가요? 개항을 출마했을 때 좀 기 살려주려고 기라는 단어를 넣었다. 기보로 넣었다. 근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 본인 입장도 나왔지만 이 대표 측 얘기는 이게 사실 경주시 문중 어디에서도 사건의 해명을 들은 바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좀 의아스러운 게 이 돌이 파묻힌 시점은 지난해 지방선거 6월 1일 2, 3일 전이라니까 5월 말로 아마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때 이제 돌을 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에 좀 밝은 분이 이재명 대표의 선대 묘는 괜찮았는데 이 후대 묘, 그러니까 아버지 선친 묘소가 좀 여러 가지 기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기를 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는데 저는 사실 좀 약간 의아스러운 점 그거죠. 이게 좋은 일이고 사실 그리고 선친의 무덤에 돌을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넣을 때는 어쨌든 봉분을 좀 약간 일부 훼손을 하고 거기다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묻었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좀 안 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 전 대표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명절 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6월 1일 이후에 사실은 또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 추석 성묘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몰랐다는 시점이 지난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늦게 알려졌을까라는 좀 약간 의아심도 좀 들어요.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 대해서 해명 들은 바도 없고 해서 이왕의 일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선처를 말한다고 했는데 저는 뭐 우리 사회가 어떤 그 근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조상묘도 이렇게 이전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어떤 풍수지리적 측면이 많은 그 좀 화제성 있는 기사였지만 저는 이 시점이 공개된 시점이 한 9개월,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이재명 대표가 또 강력하게 당시 이제 그 본인의 방탄 얘기가 한참 불거질 무렵에 이게 이제 논란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다른 의도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때 내가 피해자로서 좀 이렇게 정치 무대에 예. 등장하는 그런 소재로 또 활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뭐 제 개인적인 의구심입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두고두고 좀 약간 구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논란, 뭐 뉴스거리가 좀 많이 되니까 이 대표도 입장을 안 낼 수는 없었겠고 당연히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엎지른 문을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선처를 요청한다. 뭐 이게 누군가가 어떤 의도로 했다고 의혹 제기를 애초에는 했었는데 다시 SNS에 본인 SNS에 이제 본인 문중의 관계자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선처를 요청한다 뭐 이렇게도 좀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문중의 관계자라는 분이 일단 인터뷰를 했고 일단 사실 여부는 당연히 수사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밝혀봐야겠지만요. 지금으로 나온 건 흑주술이 아니라 뭐 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문중 인사들이 뭐 벌인 일이다라고 일단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한 건 있겠지만 예. 그래도 악의가 없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한다. 뭐 이 정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저 메시지의 방점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 안 될 일, 이 부분의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고 뭐 문중 관계자라고 할지라도 자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인지 이 부분은 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리 문중 관계자라도 이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일은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범죄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간을 좀 한 달 전쯤으로 돌려보면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주말쯤에 SNS에 이 본인 부모 묘소 훼손 글을 올리자마자
당 차원에서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테러 아니냐 이렇게 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 과거 영상까지 소환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자손 대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모든 사안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동설이 또 하나의 웃지 못할 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어 하루하루를 쫓기며 살고 있기에 저주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유상범 대변인 저렇게 이 대표를 비판했고 박수영 의원 자신을 저주했다고 주장했는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김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비난 여론에 기보충을 흑주술로 둔갑시키는 위대한 명조다 동지다. 꽤 비판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어떻게 좀 받아주셨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재생산되는가라는 데 대한 어떤 아주 사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거기다 또 보탰죠. 자, 그런데 이 시간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렇게 지금 뭐 특정한 대선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다들 분노해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SNS에 올린 게 본인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했던 전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어떤 사회적인 비난 등등을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후에만 유감이 아니라 이 정도였으면 확인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보좌진도 있고 그리고 이 문중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들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에 있는 지금 꼽혀 있는 그 파여진 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꼽았던 그 장소라고 경찰이 밝혔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문중에게 물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인도 없이 흑주술이다 뭐 등등 해서 또 이 정청래 대표는 이게 이런 흉물스러운 물건을 하느냐 뭐 등등 해서 정청래 의원이요. 예. 네, 이렇게까지 해놔놓고 나중에 대해서 이 해프닝이 벌어지니까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노했던 국민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본인이 먼저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저는 순서 아니겠어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이 대표는 일단 SNS 입장을 냈으니까 뭐 그게 단지 아닌지 뭐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대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올렸고 당시 이모경 대변인이나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건 이 대표를 향한 테러 아니냐, 저주 아니냐 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안 문중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뭐 사과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관계를 좀 바라보는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건 입장을 다시 한번 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당의 대응은 사실 뭐 국민의힘이었어도 그런 대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의 묘소가 그런 식으로 훼손이 돼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비슷한 논조의 논평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결국 잘못은 이재명 대표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묘소를 저렇게 훼손한 분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예. 이재명 대표는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묘소가 훼손된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자손들이 원치 않았거나 자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 부모님의 묘소가 훼손됐을 때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었을지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뭐 다른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정치인이 유력한 정치인이 공격을 받는다라고 당연히 논조가 나왔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좀 너무 정치 정쟁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렇죠. 이 대표도 몰랐다면 몰랐다고 얘기했으니까 피해자인데 다만 당시 민주당이 이걸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의 비판이 있다면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는 뭐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이 얘기도 짧게 하나 해볼까요? 그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일시 귀국을 합니다.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당내 논리가 국민 논리와 가까우면 승리하는 것이고 멀어지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조기 등판을 물어보길래 조기가 도마에 올라가느냐고 질문했어요. 조기가 도마에 올라가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언제 조문 예정이신가요? 내일 가세요? 대표님 내일 가신다? 만나실 생각은 없어요? 장인상을 당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래서 이제 일시 귀국을 하는데 열흘 정도 국내에 머무를 것이고 별다른 정치 일정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글쎄요. 이재명 대표도 조문을 할 거니까 뭐 여러 해석들은 벌써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그 부고를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알렸는데요.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알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 체류 중이긴 하지만 이 급거 귀국길에 올라서 내일 아침에 일단 지금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장인상이 이제 월요일 오전에 발인이기 때문에 내일 또는 모레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문을 가실 텐데 지금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상가에서 어떻게 조우할 것이냐, 또 만약 조우를 한다라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특히 많은 국민 가운데 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큰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전현직 대표이기도 하지만 대선 경선 과정에 이제 치열하게 이 그 선두를 놓고 다투었던 이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 또 총선을 1년 앞두고 과연 민주당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 그 현재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측과 해석이 나오는 미묘한 시점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일시적이지만 이 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좀 갈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흘 정도 이게 그 상을 잘 마치고 이제 곧바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측근 입을 통해서 향후 일정까지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 만남이 이루어질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3위는 여기까지였습니다.